여러분, 매일같이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푸는 열쇠, 바로 클러스터링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는 정말 수십억 개가 넘는 문서, 기사,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걸까요? 와, 이건 뭐 세상에서 제일 큰 도서관에서 길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클러스터링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한 팀으로 싹 묶어주는 겁니다. 과일 가게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사과는 사과끼리, 바나나는 바나나끼리 모아두잖아요. 바로 그거죠. 같은 클러스터, 그러니까 같은 팀 안에서는 서로서로 닮은 꼴이고요. 다른 팀하고는 확실히 구별되는 거죠. 근데 클러스터링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계한테 정답지를 하나도 안 줘요. 그냥 날컷 그대로의 데이터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그걸 보고 알아서 스스로 얘네는 한 그룹 같은데? 하면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반면에 지도학습은 우리가 미리 이건 고양이 사진, 저건 강아지 사진 이렇게 정답을 다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클러스터링이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평균과 계층적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클러스터링이 뭘까요? 바로 이 문장이 클러스터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문서들은 서로 비슷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문서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는 똘똘 뭉치고 다른 편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긋자. 이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가 우리가 정보를 훨씬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개념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특히 디지털 라이프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요. 사실 우린 매일 클러스터링의 덕을 보고 있어요. 그냥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딱 켜는 구글 뉴스? 비슷한 주제의 기사들을 쫙 먹어서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클러스터링이고요. 야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주제별로 카테고리 나눠놓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가 검색할 때 더 똑똑하게 관련 문서를 찾아주는 것도 다 이 클러스터링이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뉴스가 정말 대표적인 예시죠. 생각해보세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정말 수천 개의 기사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읽고 분류할 수가 없어요. 이때 클러스터링이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이 모든 기사를 자동으로 싹 훑어서 이건 다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같은 사건에 대해 이 언론사는 이렇게 보고 저 언론사는 저렇게 보는구나 하는 다양한 관점을 아주 편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클러스터 가설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틀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같은 팀으로 묶였다면 걔네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검색창에 자동차라고 쳤다고 해봐요. 그럼 시스템이 자동차랑 오토모바일은 평소에 같은 클러스터에 묶여 있었지? 그럼 이 사용자한테 오토모바일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보여주면 좋아하겠네? 하고 알아서 오토모바일이 들어간 문서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검색 결과의 질이 확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클러스터링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 알고리즘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K평균 알고리즘입니다. 이름은 좀 딱딱한데 쉽게 말해 각 그룹의 무게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평균을 이해하려면 센트로이드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한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의 딱 평균 지점, 중간 지점을 말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을 때 약속 장소로 정하는 만남의 광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K평균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 꼭 단체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스텝. 일단 무작위로 K개의 점. 이걸 시드라고 부르는데 이걸 콕콕 찍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의 광장들이에요. 두 번째 스텝. 모든 데이터들이 자기한테서 가장 가까운 만남의 광장으로 달려가서 모입니다. 그럼 K개의 그룹이 생기겠죠? 세 번째 스텝. 이제 각 그룹별로 새로운 만남의 광장, 즉 새로운 중심점을 다시 계산해요. 그럼 중심점이 조금씩 움직이겠죠? 마지막 스텝. 모든 데이터들은 또 다시 새로 정해진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더 이상 아무도 자리를 옮기지 않을 때까지, 춤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K평균 알고리즘에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인데요. 바로 맨 처음에 그 시드, 즉 만남의 광장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완전히 엉뚱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K평균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번째 알고리즘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계층적 클러스터링인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계층, 즉 층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 하나의 가계도를 그려나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보통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진행돼요. 자,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각자 혼자 있는 외톨이에요. 각자가 하나의 클러스터인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 외톨이들 중에서 가장 서로 닮은, 가장 친한 두 명을 찾아서 하나의 커플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엔 이 커플과 가장 비슷한 다른 외톨이나 다른 커플에 찾아서 가족으로 묶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짝을 짓고 가족을 만들고 친척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거대한 가문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가족을 합칠 때 어떤 기준으로 합칠까요? 여기에도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일 연결 방식인데 이건 굉장히 쿨해요. 두 그룹에서 가장 친한 딱 한 쌍만 보고 너네 둘이 친하네? 그럼 그냥 우리 다 합치자 하고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길게 쭉 늘어지는 마치 인맥 같은 모양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 쉽죠. 반면에 완전 연결 방식은 아주 깐짠한 스타일입니다. 두 그룹에서 가장 사이가 먼, 제일 서먹한 멤버끼리 비교해서 우리 팀에서 제일 까다로운 애랑 니네 팀에서 제일 까다로운 애도 괜찮은 것 같으니 그럼 합치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고 똘똘 뭉친 소모임 같은 클러스터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서 딱 균형을 잡아주는 그룹 평균 연결이라는 절충안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룹과 그룹 사이의 평균적인 거리를 재서 합칠지 말지를 결정하는 좀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K평균과 계층적 클러스터링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가니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K평균과 계층적 클러스터링, 언제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나는 데이터를 딱 3개 그룹으로 나눌 거야 하고 그룹의 개수, 즉 K값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K평균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룹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고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마치 가계도처럼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보고 싶다면 좀 더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계층적 클러스터링이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결국 정답은 없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계가 이 복잡한 정보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숨겨진 질서를 찾아내는지 그 비밀을 살짝 엿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나니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뉴스피드, 그 검색 결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추천 목록 뒤에서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클러스터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